저희는 법률 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률 문제는요. 엄마 뱃속에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O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재작년인가 아는 지인이 임신 중에 무슨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뭐 이런 그게 점수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엄마 뱃속에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자, 우선 최 변호사님 볼까요? 이거 세모인 거죠? 세모. 네, 세모. 김 변호사님 오 들어주셨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분씩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최 변호사님 왜 세모인가요? 태아가 살아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상속권이 네. 인정을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태아가 사망을 한다면 상속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상속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태아가 출생을 하면 상속권이 인정이 되고요. 소급해서 인정이 되고요. 네. 만약에 출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유산 같은 뭐 경우에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네. 상속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아한테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재산이 이미 상속이 된 상황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출생을 못하면 네. 이제 상속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지 조건서를 대법원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속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모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네. 세모 들어주셨고 네. 김선 변호사님은 그래도 O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뭐 최 변호사님 말이 맞고요. 예, 근데 뭐 민법에 이제 천조 사망의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 긍정하는 건데 물론 네. 사산하면 어떤 학설에 의하건 판례에 의하건 그냥 네. 상속권은 인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상속 순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뭐 일단 1순위는 이제 직계 비속 이제 뭐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네. 직계로 해서 아들이나 손자 이렇게 되는 거고 배우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이제 1순위예요. 네. 공동 상속을 하고 배우자에게는 그 0.5가 더 가산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아들 한 명 있고 배우자 한 명 있다 그러면 1.5 대 1로 배우자가 1.5, 아들이 1 뭐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직계 비속이 없다. 네. 그래서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겠죠. 또 공동 상속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0.5가 추가가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직계 존속이 없다. 배우자밖에 없다. 네.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비속도 없고 정말 패를 단신이다. 네.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가 4순위로 이제 상속을 하게 되고요. 근데 형제 자매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마저 없다. 네. 그러면 사촌 이내의 반계혈 쪽이라고 하죠. 이렇게 옆으로 이제 네. 뭐 사촌이라든지 뭐 이런 반계혈 쪽이 이제 상속인이 되고 네. 정말 상속인이 이제 이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네. 이제 국유로 귀속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순위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좀 꼼꼼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두 분 의견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뱃속에 있는 태아의 같은 경우는 이 태아가 받은 상속 재산의 행사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권리는 이제 엄마가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태어나면 이제 실제로 상속이 소급해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네. 태어나는 걸 지켜봐야겠죠. 네.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태아가 이제 재산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출생한 아이가 이제 재산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처분을 한다거나 하려면 행사를 하려면 이제 미성년자니까 네. 할 수가 없을 테니까 법정 대리인인 살아계신 그러니까 한 분이 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네. 아내가, 와이프, 어머니가 이제 대리 행사하게 되겠죠. 법정 대리인이.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장애인 태아가 출산하면서 사망을 하게 된다라는 예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산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아까 돌려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태아가 사산을 하게 되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견해에 의하든 간에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원래 그 태아의 포태한 상태에서는 약간 태아의 몫을 나눠 놓고 있었을 건데 보류해 놓고 있었을 건데 이게 결국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다시 이제 자기 상속분대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만약에 뭐 이제 태아의 어머니가 뭐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거를 태아의 몫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비율만큼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나누게 다른 되는 상속인들에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빚도 상속된다. 상담하면서 이런 내용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태아한테 빚이 남겨지게 됐다. 그러면 태아도 상속 포기 뭐 한정승 이런 거 많잖아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법정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하거나 혹은 한정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포기를 안 하고 나머지가 다 상속 포기를 했다. 1순위 뭐 상속권자나 2순위 상속권자에서 전부 포기를 했다고 하면 혼자 빚을 전부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당연히 법정 대리인 친모가 이제 행사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친모가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고 나서부터 3개월 안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게 된 날부터 하게 되니까요. 태아가 태어난 날부터 이제 3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태아로 있는 중에는 못 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상속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는 소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입니다. 신부의 사망일이겠지만 사실은 태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까지 그때 봐야 되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소급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알게 된 날부터 이제 3개월이라는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궁금한 점들을 해결을 해봤네요. 여러분께서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